최근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단은 경제였습니다. 이란 리알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과 치솟는 물가, 그리고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초기에는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했지만 대학생과 청년층이 합류하면서 시위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란 시위의 배경과 트럼프의 개입 가능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제는 진압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란 보안당국과 혁명수비대가 실탄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탄 사용은 평화적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입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현장에까지 경찰이 진입해 최루탄과 강제 해산을 시도했다는 영상이 퍼지면서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장례식까지 진압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장례식은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흩어놓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진압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란 시민들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시위는 단순한 경제 항의에서 정권 비판, 체제 변화 요구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빵값이 문제였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생활이 어렵다는 항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분노는 정권 전체로 향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경제 개선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게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란 리알화의 가치 하락은 심각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십 배 폭락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품 가격이 오릅니다. 식료품, 의약품, 생필품 모두 비싸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서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란 경제가 사실상 초인플레이션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거의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돈을 수레에 실어 다녀야 빵 하나를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란이 그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라집니다. 시위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이 평화적인 시위대에 총격을 가한다면 미국은 그들을 구하러 나설 것이라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시위에 개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것도 SNS를 통해서요. 미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표현은 더 위협적입니다. 군사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입할 거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인 군사 개입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강한 수사를 통해 상대를 압박한 뒤 협상이나 제재 강화로 이어가는 방식을 자주 사용해왔습니다. 북한에게도 화염과 분노를 경고했지만 나중에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이란 당국에 대한 심리적 외교적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허언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1기 집권 시절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고 최대 압박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실제로 무력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겁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란 최고국가 안보의 관계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시위에 배후에 있다며 미국이 내정에 개입할 경우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내부 불안이 아니라 외부 개입 가능성이 있는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시위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로 몰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돌리려는 겁니다.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전술입니다. 하지만 이란 시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빵값을 올린 건 미국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리알화를 폭락시킨 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입니다. 이번 시위가 갖는 의미는 과거와도 연결됩니다. 2022년 히잡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 이후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당시에도 강경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그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경제 문제라는 점에서 더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흐사 아미니 사건은 이란 여성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고 구금 중 사망했습니다. 이란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히잡을 벗고 불태웠습니다. 정부는 수백 명을 죽이며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가 이번 경제 시위와 합쳐진 겁니다. 이번 시위의 특징은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여성 인권 시위는 주로 젊은 여성과 대학생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시위는 다릅니다. 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학생,
주부 모두가 참여합니다. 경제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이게 정부에게는 더 위협적입니다. 이란의 경제 위기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2015년 핵합의 이후 한때 숨통이 트였지만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트럼프의 일기 때 일입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맺은 이란 핵합의가 나쁜 거래라고 비판하며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압박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 제재는 이란 경제를 질식시켰습니다. 석유 수출이 막혔고 금융거래가 차단됐으며 외국 기업들이 철수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고립됐습니다. 이하라 가치는 10년 사이 수십 배 폭락했고 식료품과 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란 경제가 사실상 초인플레이션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시점입니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할 경우 추가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이번 시위 발언은 인권 보호 차원만이 아니라 이란 정권 전반에 대한 압박 전략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장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제재로 이란을 약화시키고 시위를 지원해서 정권을 흔들고 핵 프로그램을 구실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이란 정권에게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란 시위에 개입할 경우 이는 중동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란은 지역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며 레바논, 이라크, 예멘 등과 연결된 복잡한 세력 구도가 존재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강대국입니다. 인구 8천만 명의 영토도 넓고 군사력도 강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 모두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입니다. 이란을 공격하면 이 세력들이 모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지쳤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중동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 수만 명의 미군을 투입해야 하고 수조 달러가 듭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레드라인 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대규모 학살 수준의 유혈 진압을 할 경우 국제사회와 미국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실제 개입보다는 억제 효과를 노린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현재 이란 정부는 한편으로는 강경 진압을,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경제 안정 약속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위가 체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산된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심이 이미 크게 이반된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위 주동자는 체포하고 진압하지만 동시에 경제 개선을 약속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약속만 수십 번 했는데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 뉴스가 아니라 이란의 내부 불안, 미국에 대한 전략, 중동 정세가 동시에 얽힌 복합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강한 외교적 경고에 그칠지는 앞으로 이란 당국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대규모 학살을 자행한다면 트럼프는 개입할 명분을 얻습니다. 인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군사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이 진압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나선다면 트럼프는 외교적 승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트럼프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확실한 점은 하나입니다. 이란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경제 시위를 넘어 국제정치의 변수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왔지만 그들의 시위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대결 무대가 됐습니다. 중동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 됐습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살아남을까요? 트럼프는 실제로 개입할까요? 아니면 말로만 그칠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란의 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